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인 노인들에게는 간단한 화장실 가는 길이 실제로 숨겨진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타이 중에서 73세의 은퇴한 선생님, 장 삼촌이 집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난 후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였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난 탓에 가족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게 들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대만 노인의학회에 따르면 우리가 침대에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어나는지는 심장, 혈압, 그리고 낙상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 중 3분의 1이 매년 최소 한 번은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낙상의 많은 수가 밤중 화장실 방문 중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상적인 일이 나이가 들면서 위험해질까요? 그 답은 우리의 노화된 몸에 있습니다. 밤에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특히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우리 몸이 충분히 빠르게 조정되지 않아 어지러움, 불균형, 심지어 기절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이나 피로가 더해지면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모든 노인이 알아야 할 5가지 위험한 밤중 습관과 이를 바꾸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조정들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이페이 전쟁병원의 유명한 노인 전문의 린 청이 박사가 추천하는 밤중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도 탐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혼자 산다면, 만약 당신이 보호자이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서 자고 있다면, 우리의 집, 일상, 그리고 저녁 식사 일정을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중요한 질문도 할 것입니다. 밤에 깨는 것이 정말 정상인가? 아니면 전립선 문제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더 깊은 건강 문제의 신호인가? 노인은 저녁 7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그러니 어디 가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안전 그리고 밤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과장 없이 말씀드리자면 많은 노인이 아침에 일어난 후 너무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가 없어 보이죠?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눈을 뜨고 다리를 내리고 일어서는 것. 하지만 40살 때는 간단했던 것이 70살이 되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혈압 조정이 느려집니다. 의사들은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가벼운 기분이 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초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경고도 없이 말이죠. 타이난의 75세 은퇴한 버스 기사 황 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혼자 살았고 여전히 꽤 활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고 평소처럼 조금 너무 빨리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 그는 바닥에 넘어져 어깨에 멍이 들고 이에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일이 혈압 저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이 좋았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았고 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서웠고 이전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습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만 노인의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낙상은 65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상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낙상 관련 부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조부모,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해결책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일어날 때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이걸 항상 했습니다. 구르고 바로 침대에서 뛰어내리곤 했습니다. 특히 소변이 마려울 때는요.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춥니다. 몇 초 동안 누워 있습니다. 천천히 두세 번 숨을 쉬고 그 다음 천천히 앉은 자세로 이동하여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몇 초 더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지면 침대 프레임이나 근처의 테이블을 잡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30초도 걸리지 않지만 아침에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대만 국립대학 병원의 노인 전문의 린 자민 박사도 혈압약, 이뇨제,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중인 약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아침의 어지러움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말을 했습니다. 노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강력하죠?
이제 질문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 몇 명이 실제로 침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목할까요? 혼자 사는 경우, 갑자기 약해지면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좁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은 어떨까요?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에 부딪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을 재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라면 부모님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가정하고 있나요? 그리고 조금 반대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조심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 조심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저는 존중을 담아 반대합니다. 조심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지혜를 의미합니다. 낙상에서 회복하는 데 6주를 보내는 것보다 30초를 투자하여 안정감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일어날 때 조금 천천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알림이 누군가에게 오늘 밤 낙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을 만드는 가치가 있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하나를 남겨주세요. 작은 것들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건강과 독립성 같은 큰 것들을 보호하니까요. 다음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 없이 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밤중 습관이 있으며 그 위험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조용히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잠자기 전에 가득 찬 물 한 잔이 건강한 루틴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이의 은퇴한 수학교사 양 삼촌입니다. 그는 지금 73세로 여전히 똑똑하고 항상 간단하고 깨끗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그는 습관처럼 보통의 큰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신장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밤에 2번, 때로는 3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밤, 반쯤 잠이 깬 상태로 어두운 복도를 급히 지나가다가 발이 깔가에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그는 미끄러져 바닥 타일에 세게 부딪혔고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6달간의 회복, 고통, 그리고 두려움 없이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 시작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변화합니다. 신장은 느리게 작용하고 방광은 더 민감해집니다. 잠자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이 시스템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는 야뇨증이라는 의학 용어로 밤에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만 노인 비뇨기학회에 따르면 2022년 보고서에서 노인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의 얀뇨증을 경험하며 이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밤중에 반복적으로 깨는 것은 단순히 수면을 방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자연 치유 주기를 방해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단편적인 수면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조기 인지 저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높은 위험에 처한 노인들에게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졸린 상태에서 방향 감각이 흐릿한 상태로 어두운 곳에서 맨발로 걷게 되면 위험이 더해집니다. 그 시간에는 균형이 약해지고 협응력이 느려지며 시각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많은 낙상이 자정과 새벽 사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만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3분의 1의 노인이 낙상하며 이 낙상의 상당 부분이 밤중 화장실 방문 중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타이밍과 적당함에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방법과 양 삼촌이 이제 믿고 있는 것은 낮 동안 수분을 미리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더 많이 마시고 오후에 더 많이 마신 후 저녁 시간에는 줄이는 것입니다.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많은 양의 수분 섭취를 피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여전히 목이 마르다면 작은 한 모금만 마십니다. 가득 찬 컵이 아니라 입을 적실 만큼만요. 또한 저녁 식사 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이들은 이뇨제물로 실제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녹차, 블랙커피, 그리고 잠을 잘 자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작은 와인 한 잔도 포함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을 마실 때 얼마나 마시는지에만 주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언제 마시는지에도 주목하셨나요? 혼자 사신다면 오늘 밤 어두운 복도를 반쯤 열린 눈으로 걷지 않도록 어떤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모션 센서, 조명이나 느슨한 매트를 제거하는 것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삶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큰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작은 것들을 주목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밤중 수분 섭취에 변화를 주었다면 또는 오늘 시작할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둘이라고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합시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밝혀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미세하지만 강력한 일이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혈관 수축이라고 하며 몸이 열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노인, 특히 심장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용한 반응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는 심장이 좁아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흐르게 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추가 압력은 즉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입니다. 심장은 더 열심히 펌프질하고 혈액은 약간 더 끈적해지며 리듬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평화로운 밤의 수면이 고혈압, 부정맥 또는 최악의 경우 조용한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완벽한 폭풍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오랫동안 차가운 환경이 심장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겨울밤이 산악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질 수 있어 위험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위는 그 이상을 건드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틈새로 스며들어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몸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며 그 추가적인 노력은 방어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차가운 방에서 자는 노인들은 독감, 기관지염 또는 몇 주간 지속되는 고질적인 기침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코, 목, 폐의 내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고 관절이 아프며 어젯밤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화렌의 원삼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77세로 항상 밝고 기분 좋은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겨울에 맑은 공기를 좋아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더 깊은 잠을 자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는 뭔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졌고 때때로 둔한 두통이나 가슴에 이상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월의 한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숨이 가빠졌겠습니다. 심장이 안에서 쪼여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고 의사들은 그의 심장이 이미 경미한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었고 매일 밤 차가운 공기로 인해 너무 많은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의 조용한 압박이었습니다. 그 후 원삼촌은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난방기를 약간 높였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추가적인 담요를 덮고 발에 따뜻한 물병을 두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침대를 창문에서 멀리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는 편안하게 일어납니다. 더 이상 압박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실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1도, 화씨 65도에서 70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몸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온도를 낮추는 대신 레이어링을 시도해보세요.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플리스 담요를 추가하세요. 보온성 있는 잠옷을 입고 따뜻한 양말을 신으세요. 발이 차가워지면 작은 물병을 따뜻하게 해서 발가락 근처에 두세요. 이 작은 팁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습기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 동안요. 공기에 수분을 추가하여 아침에 코가 맑고 목이 모래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제발 침대가 창문 바로 옆에 있거나 에어벤트 아래에 있다면 조금 이동해 보세요. 밤에 가슴이나 목에 차가운 바람이 닿는 것은 생각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가운 밤에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말 주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더 피곤하게 일어나거나 뻣뻣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나요? 그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고 있는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침대를 옮기거나 공기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더 깊은 수면을 주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또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주었다면 댓글에 셋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조용하고 종종 간과됩니다. 그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어떤 가치를 느꼈다면 혹은 한 가지라도 생각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이는 이 채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저와 제 팀이 연구하고 녹음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약속하실 수 있나요? 이런 증상이 항상 드라마틱한 장면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가슴에 느껴지는 미세한 압박감이나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압박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특히 대만처럼 많은 분들이 여전히 독립적으로 살거나 제한된 야간 지원을 받는 곳에서는 이러한 작은 신호들이 우리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변화하고 심장 문제의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장마비와 연관지었던 찌르는 듯한 통증은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가슴에 둔한 통증이나 이상한 무거움, 누워 있어도 깊지 않은 호흡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서늘한 밤중 갑작스러운 땀. 이러한 신호들은 부드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무게는 큽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자정과 새벽 사이에 조용한 시간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의 혈압이 낮아지고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며 심장은 리듬과 산소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힌 사람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조용한 야간 변화가 숨겨진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때때로 그 스트레스는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타오위안의 74세 은퇴한 목수린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고 나무를 다루며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의사에게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떤 밤에는 가슴에 이상한 만풀넷을 느끼고 특히 등을 대고 누울 때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마도 먹은 고구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저녁, 오래된 정원 벤치를 고치고 난 후 잠자기 전에 숨이 조금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이를 잠시 잊으려 했습니다. 아침에 그는 침대 옆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보고서에서는 밤중에 경미한 심장마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불편함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응급 서비스를 호출했다면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압박감, 조임 또는 호흡 곤란을 느낀다면 비록 그것이 경미하게 보일지라도 기다리지 마세요.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잠을 자면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몸은 항상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가슴에서 목, 어깨, 팔로 퍼지는 불편함,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메스꺼움, 밤중에 느끼는 차가운 땀, 심지어 뭔가 잘못되었다는 미세한 느낌도요. 이러한 것들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늦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약물 목록, 건강 상태, 긴급 연락처를 침대 옆에 잘 보관하세요. 만약 새벽 2시에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면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에 대해 가족 의사와 상담하세요. 각 사람의 심장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미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에 이상한 느낌이나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무시한 적이 있나요? 그게 별거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의 이야기가 이 지역의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증상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또는 이미 밤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댓글에 넷이라고 남겨주세요. 배운 것을 공유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와 함께 하세요. 다음에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조용한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끝에 따뜻한 식사에는 깊은 위안이 있습니다. 많은 대만 가정에서 저녁 식사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끓인 국물의 향기, 접시에 밥을 담는 소리,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조용한 기쁨. 하지만 노인들에게, 특히 소화가 느리거나 숨겨진 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는 너무 늦게 먹거나 잠자기 전에 과식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한때 영양가가 있다고 느꼈던 식사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며 설거지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위에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몸은 필요한 대로 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고, 여전히 소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즉각적인 위험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무시하는 위산 역류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짝 올라오는 타는 듯한 느낌, 때때로 목에 신맛이 나는 경우, 때때로 멈추지 않는 기침이 발생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위식도 역류라고 하며, 의사들은 이것이 자주 발생하면 식도를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으며 염증이나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류는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위가 가득 차면 몸은 소화를 돕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고혈압이나 기존의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이 변화가 조용히 뇌와 다른 장기로의 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심장이 평소보다 더 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조용한 흡인입니다. 이는 해롭지 않게 들리지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량의 음식이나 위산이 실수로 폐로 들어가는 경우로 종종 잠자는 동안 발생합니다. 기침 반사가 노인에게는 더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역류가 있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들은 몸이 즉시 그것을 밀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폐가 자극을 받습니다.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이를 흡인성 폐렴이라고 부릅니다. 조용하고 종종 눈치채지 못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난터우의 쉬 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73세에 은퇴한 농부로 늦은 저녁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저녁 산책 후에 식사를 하곤 했으며 보통 푸짐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족발, 찹쌀밥, 그리고 두꺼운 국물 한 그릇. 어느 날 밤 10시 가까이 저녁을 마친 후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깼고 가슴이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클리닉으로 데려갔고 여러 검사를 한 후 의사는 음식과 위산이 아마도 그의 폐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처음이 아니었고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쉬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약물과 저녁 습관의 몇 가지 변화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잠자기 최소 2~3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위가 소화할 시간을 줍니다. 만약 잠자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바나나, 작은 컵의 요거트 또는 일반 견과류 한 줌,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위산 생성을 자극하고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만약 누워 있을 때 불편함을 자주 느낀다면 추가 베개나 경사진 쿠션을 사용하여 상체를 약간 높여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위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불편함, 밤중에 잦은 기침 또는 식사 후 호흡 곤란을 느낀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모든 사람의 건강 이야기는 다르며 전문가의 조언이 가장 안전한 루틴으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보통 어떻게 끝나나요? 일찍 먹나요? 아니면 저녁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나요? 이미 건강한 저녁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면 댓글에 6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변화를 주기에 필요한 자극이라고 느낀다면 7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마지막 습관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습관은 조용히 그들의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저와 함께 하세요. 이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밤중 습관을 되돌아보는 조용한 순간을 가지길 초대합니다. 이 습관들은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차가운 방에서 자는 것, 가벼운 가슴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 또는 저녁을 조금 늦게 마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들은 우리가 수년간 힘들게 쌓아온 힘을 조용히 소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삶을 완전히 뒤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조금의 인식과 배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당신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수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는 평화로운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습관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밤에 뭔가 잘못된 느낌을 느낀 적이 있나요? 무시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것인가요? 편안하다면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놓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당신의 몸을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불이 꺼졌을 때, 당신의 몸이 치유하고 재설정하려고 할 때, 이러한 조용한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작은 변화 하나? 만약 당신이 밤중 습관이 당신에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조언은 항상 당신에게 맞춰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용한 생각거리를 제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필요, 질문, 그리고 삶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